대한민국 인구 상황을 인구절벽이라고 한다. 1972년 출생자 100만 명이 2002년 50만 명이 되고 2022년 25만 명이 됐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혼이 힘들기 때문이다. 집값이 너무 올라 함께 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녀 양육이 힘든 상황이다. 출산율은 높이고자 하면서 육아휴직자는 직장에서 찬밥 신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연령이 늦어져 남자는 30대 후반, 여성은 30대 초반에 결혼한다. 결혼과 출산 모두 뒷걸음치고 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70년대는 인구가 너무 많아 가족계획까지 실시한 나라가 한국이다. 인구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왜 이리 무너졌을까? 천문학적 예산도 인구 문제 앞에서는 영 힘을 못 쓴다. 갑자기 출산이 많아질 수 없고 이제는 청년 수도 자가 많이 낳아봐야 현상 유지이다. 이런 상황이라 인구 대책은 외국인 유치뿐이다. 그중 결혼 이민을 최고로 친다.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이 유명하다. 고려인 7,000명이 광주 월곡동에 모여 산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소련으로 건너간 동포들이다. 그들의 2세, 3세가 한국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 사람들이 많다. 동포들이 함께 와서 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다. 우리 자유주의 교육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한국 대학가는 어느 순간부터 중국 유학생들 차지가 됐다. 유학생 중에는 한국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룬 분들이 많다. 외국인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우리로서는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유학생들이 군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 국가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혜택을 받고 점점 세를 넓혀가는 것이 왠지 겁이 난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말이 많다. 청년들은 5% 정도만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5%면 불교, 천주교는 알아보나 마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무신론 사회로 급속히 옮겨가는 데 있다. 그동안 공산주의 마술을 지켜내는데 앞장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이다. 지금 기독교는 무장해제 되어가는 느낌이다.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무신론 사회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민 정책을 다시 손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 이민을 동결 또는 축소하고 자유주의 국가 유학생, 결혼 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이민 정책은 일본 청년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일본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통제가 아닌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세대이다.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는 하와이 사탕수수 밭 노동이 최초이다. 하와이 노동자는 최초 중국인들이 시작했다. 그러다 일본인들이 함께했고 다시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합류하도록 했다. 어떤 이민 노동도 한국가 위주로 하지 않는다. 국가 균형이 무너질 때는 새로운 국가를 찾아 어떻게든 균형을 맞춘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회주의 계열과 3D 노동자, 저소득 국가 결혼 이민으로 점철된다면 그것은 반만년 역사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균형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일본인 마을을 만들어 일본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일본 현지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일본 결혼 이민자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생활 공간, 취업 공간, 홍보 공간을 만들어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도 일본 결혼 이민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애써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인구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곧바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